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일어나서 세 걸음 앞으로 걸어보세요. 지금 당장요. 불안정하게 느껴지셨나요? 무언가를 붙잡아야 했나요? 다리가 무겁고 끌리는 것처럼 느껴지셨나요? 이 중 하나라도 그렇다면 제가 다리 혈액순환 장애라고 부르는 초기 단계를 겪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를 되돌릴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22년간 진료를 해왔고 거동 문제로 고통받는 15,000명 이상의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은 환자분들이 제 병원에 마침내 오셔서 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그 진료 전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무시했던 것들입니다. 그저 나이 드는 것이라고 치부했던, 몸이 비명을 지르며 보냈던 미묘한 경고들 말입니다. 지난달 강남구에 사시는 71세 박 여사님이 휠체어를 타고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매일 시장에 걸어 다니셨던 분입니다. 처음에는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피곤하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난간을 잡기 시작했고 그 다음엔 양쪽 난간을 다 잡았습니다. 그러다 계단을 아예 피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산책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새벽 3시에 화장실에서 넘어지셨고 딸이 2시간 뒤에 발견했을 때 일어나실 수가 없었습니다. 박 여사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매주 서울, 부산, 그리고 한국의 모든 도시에서 수백 명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리가 약해지는 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다리를 살아있게 해주는 혈관과 신경이 천천히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특정 한계선을 넘으면 손상은 영구적이 됩니다. 보행기가 필요해집니다. 그 다음엔 휠체어가 필요해집니다. 그러다 모든 기본적인 활동을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화장실 사용, 옷 입기, 식사까지요.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를 무시하신다면 이것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미래입니다. 저는 비싼 치료나 약을 팔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의료계가 여러분께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다리 기능 상실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든타임 안에 발견했을 때만,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7가지 경고 신호를 이해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이 7가지 중요한 신호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왜 다리의 힘과 혈액순환이 떨어지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70대, 80대 환자분들이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거동 능력을 회복하도록 도운 제3단계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원에 사시는 74세 은퇴교사, 이 선생님이 우편함까지 겨우 걷던 상태에서 단 11주 만에 손주들과 산에 오를 수 있게 된 바로 그 방법입니다. 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루하루 기다릴수록 상태는 악화됩니다. 혈관은 조금씩 더 좁아집니다. 신경 신호는 조금씩 더 약해집니다. 근육 조직은 조금씩 더 분해됩니다.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있는데 그 선을 넘을 때 경고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독립성의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너무 서서히 모든 것을 앗아가서 너무 늦을 때까지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에게 완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리를 보세요. 만져보세요. 평생 여러분을 지탱해온 다리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관심을 가져줄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의 다리를, 그리고 어쩌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22년간 서울과 부산 전역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해왔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무서운 것을 봐왔습니다.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어나세요. 이제 한쪽 발을 바닥에서 들고 다른 쪽 다리로 단 10초만 균형을 잡아보세요.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으신가요? 의자나 벽을 잡지 않고요? 할 수 없다면 이미 위험구역에 계신 겁니다.
발가락을 눌렀을 때 저리거나 찌릿한 느낌이 든다면 위험구역에 계신 겁니다. 발목을 보셨을 때 하루 끝에 부어 있다면 위험구역에 계신 겁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나이 드는 신호가 아닙니다. 다리 깊은 곳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이 경고들을 무시합니다. 너무 늦다는 게 어떤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71세 박 여사님이 서울의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8개월 동안 발의 저림을 무시하셨습니다. 정상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나이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 일어나 세 걸음을 걷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딸이 부엌 바닥에서 발견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하체로 가는 혈액순환의 거의 40%를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손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걷는 법을 다시 배우는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며 보낸 4개월이었습니다. 화장실 사용, 옷 입기, 모든 것을요. 이것이 제 환자분들을 밤마다 잠 못 이루게 하는 악몽입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 여사님의 비극은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작은 증상들은 사실 순환계통에서 보내는 응급 신호였습니다. 그러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첫 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간헐적 파행증이라고 하지만 이 어려운 용어는 잊으셔도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몇 분 후 종아리에 쥐가 나거나 피곤함을 느낍니다. 심한 통증은 아니고 그냥 불편함입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면 그 느낌이 사라지고 다시 걷습니다. 이게 정상처럼 보이죠? 누구나 가끔 쉬어야 하니까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것은 다리 근육이 산소 부족으로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혈관이 너무 좁아져서 활동할 때 근육이 필요한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초동맥 질환이 시작되는 것이며 눈앞에 숨어 있는 의학적 응급 상황입니다. 인천에서 오신 68세 초혜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정확히 이 증상을 호소하며 제게 오셨습니다. 아파트까지 언덕을 올라갈 때마다 멈춰서 쉬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에 대해 웃으셨습니다. 늙어가는 것에 대해 농담을 하셨죠.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즉시 초음파 검사를 보냈습니다. 다리 동맥이 70% 막혀 있었습니다. 70%요? 완전히 막히기까지 아마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였습니다. 절단이나 더 나쁜 상황까지 6개월 남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제때 발견했습니다. 제 치료법을 적용했고 8주 안에 초혜 씨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 언덕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수술도 없었습니다. 비싼 약도 없었습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생기기 전 그 황금 시간대에 적절한 접근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제 병원에서 매일 무시되는 것을 보는 두 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서서히 일어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발의 화끈거림, 특히 밤에 느껴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잠자리에 누울 때 발의 화끈거림, 저림 또는 바늘로 찌르는 듯한 감각을 느끼신다면 말초 신경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계가 다리신경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무너지고 있다는 응급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환자들을 치료한 22년 동안 저는 이 정확한 증상이 18개월 안에 완전한 신경괴사로 진행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신경들이 죽으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감각을 영구적으로 잃게 됩니다.
발의 상처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감염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강남에서 오신 74세의 박 씨라는 여성 환자가 계셨는데 이 화끈거림을 2년 동안 무시하셨습니다. 발에 이미 깊은 궤양이 생겼는데 전혀 느끼지 못하신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발가락 3개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증상을 최악의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화끈거림을 진정시킬 거라고 생각하며 발을 뜨거운 물에 담급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뜨거운 물은 손상된 혈관을 더욱 확장시켜 누출을 악화시킵니다. 신경 손상을 가속화시킵니다. 화끈거림은 모세혈관이라고 불리는 작은 혈관들이 신경 주변 조직으로 체액을 누출시키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체액에는 말 그대로 신경 말단을 태우는 염증성 화학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동시에 그 누출되는 혈관들은 신경을 건강하게 유지하기에 충분한 산소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이중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외부에서의 염증, 내부에서의 굶주림입니다. 지금 발바닥을 만져보십시오. 발바닥의 볼록한 부분을 세게 누르십시오. 무감각하거나 두껍게 느껴지나요? 마치 손가락과 피부 사이에 양말이 있는 것처럼요? 느껴지는 그 두께가 체액 축적입니다. 그것이 조직에 쌓이고 있는 누출된 체액입니다. 이것이 있다면 이미 위험구역에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것이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노화로 인한 말초신경병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신경통약을 처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약들은 통증만 가릴 뿐입니다. 다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죽어가는 과정을 멈추는 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진짜 문제는 미세순환 장애입니다. 발의 작은 혈관들이 약해지고 투과성이 생긴 것입니다. 이 약화는 3가지 특정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당뇨병이 아니더라도 수년간의 높은 혈당 급등으로 인한 혈관벽의 만성 염증입니다. 둘째,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단단히 밀봉하는 산화질소라는 것의 심각한 결핍입니다. 셋째, 림프계가 더 이상 하체에서 제거할 수 없는 축적된 대사 노폐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상태를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그 화끈거림을 느끼기 시작하면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생기기까지 약 6개월에서 12개월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치료도 잃어버린 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밤 뭔가 해보셨으면 합니다.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 앉아서 발목에서 무릎까지 정강이 뼈를 따라 손을 3개 올려보십시오. 그 뼈를 따라 압통이 있는 지점이나 혹이 느껴지나요? 그것들은 순환이 정체된 곳에 형성되는 염증성 결절입니다. 몇 개나 발견되는지 세어보십시오. 3개 이상이라면 미세순환이 이미 상당히 악화된 것입니다. 내일 아침 7분이 걸리는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여 그 미세순환을 회복하는 방법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3번째 경고 신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훨씬 더 긴급합니다. 이제 제 병원에서 매일 무시되는 것을 보는 3번째 경고 신호는 제가 한밤중 다리 경련 위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밤에 종아리나 발에 갑작스럽고 격렬한 경련으로 잠에서 깨신다면 몸이 순환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지대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네랄 부족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수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혈액순환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었다고 다리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밤에 누우면 중력이 더 이상 다리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밀어 올리는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순환계는 전적으로 자체 힘으로만 작동해야 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순환이 약해지면 다리 근육이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산소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근육 조직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응급 경련 상태에 들어갑니다. 새벽 2시에 잠을 깨우는 그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쥐는 근육 조직이 괴로움 속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스트레칭을 하고 다시 잠들면 된다고 말합니다. 나이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가장 위험한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야간 경련은 간헐성 파행증이라고 부르는 증상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환은 세 단계로 진행되며 3단계에 도달하면 손상이 영구적이 됩니다. 1단계에서는 가끔씩 야간 경련이 발생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입니다. 2단계에서는 경련이 더 자주 발생하고 걸을 때 다리가 무겁거나 피곤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3단계에서는 쉬고 있을 때도 통증이 생깁니다. 이 시점에서는 혈류 부족으로 다리 조직이 죽기 시작합니다. 3단계에 도달한 환자들이 18개월 이내에 절단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단순한 야간 경련을 무시한 지 18개월 만에 말입니다. 2년 전에 제 병원을 찾아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당시 68세였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밤 다리 경련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밤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걸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치의에게 말씀드릴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다리를 진찰했을 때 발의 맥박이 거의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순환이 너무 심하게 악화되어 이미 2단계에 진입한 상태였습니다. 즉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조치를 취하면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6개월을 더 기다리면 독립적으로 걷는 능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 치료 방법을 정확히 따라주셨습니다. 4주 만에 야간 경련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3개월 만에 발의 맥박이 다시 강하고 규칙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몇 킬로미터를 통증이나 피로 없이 걷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야간 경련을 겪고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물을 더 마시거나 마그네슘을 섭취하라는 일반적인 조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네, 미네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순환입니다. 내일 아침 이 간단한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등을 대고 평평하게 누워서 양쪽 다리를 45도 각도로 곧게 들어 올리세요. 1분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세요. 다리가 창백해지거나 하얗게 변하기 시작하면 순환이 이미 손상된 것입니다. 30초 이내에 창백해진다면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것이므로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순환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 골든타임 기간 동안 행동해야 합니다. 경련을 무시하는 매일매일 혈관은 더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이제 제가 가장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수면을 망치는 한밤중 화장실 급박증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몇 번이나 일어났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 밤에 한 번 이상 일어난다면 다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 박사님, 제 방광이 다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년에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선생님을 제 병원으로 보낸 위험한 오해입니다. 잦은 야간 배뇨를 호소하며 오셨습니다. 전립선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주치의가 2년 동안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진찰했을 때 진짜 문제를 즉시 발견했습니다. 종아리가 만져보니 차가웠습니다. 그냥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여름인데도 정말 차가웠습니다. 정강이를 엄지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30초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함몰 부종이라고 하는데 무서운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다리 순환이 너무 심하게 악화되어 하루 종일 하체에 체액이 고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밤에 누우면 갇혀있던 체액이 마침내 혈류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신장이 갑자기 이 엄청난 양의 체액을 받아 필사적으로 배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밤 5일 6번씩 소변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말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수면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어둠 속에서 반쯤 잠든 상태로 순환이 좋지 않고 근육이 약해진 다리로 화장실에 비틀거리며 갈 때마다 한 번의 실수로 넘어져서 독립성을 영원히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매일매일 면역 체계와 인지 기능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경험할 때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낮 동안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중력이 체액을 다리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다리 순환이 강한 건강한 사람의 경우 정맥과 림프계가 함께 작동하여 강력한 펌프처럼 체액을 심장으로 다시 밀어 올립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 역할을 하며 걸을 때마다 수축하여 혈액과 림프액을 중력을 거슬러 위로 이동시킵니다. 하지만 다리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면 실패하면 이 펌프 메커니즘이 약해집니다. 하루 종일 발목, 발, 그리고 종아리 아래쪽에 체액이 축적됩니다. 저녁이 되면 신발이 더 조이는 느낌이 들거나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합니다. 이것은 절대 정상이 아니며 극도로 위험합니다. 밤에 마침내 수평으로 누우면 중력이 더 이상 혈액 순환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갇혀있던 체액이 마침내 혈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신장이 갑자기 이 엄청난 혈액량 증가를 감지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과도하게 작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변을 보고 싶은 급한 욕구가 밤에 여러 번 당신을 깨우는 이유입니다. 진짜 비극은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매일 밤 수면이 방해받으면 신체가 더욱 약해집니다. 수면은 신체가 손상을 회복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기억을 공고히 하는 시간입니다. 하룻밤에 3번, 4번, 5번 깨어날 때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깊은 회복 수면 단계에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리가 더 약해집니다. 균형 감각이 악화됩니다. 야간 낙상 위험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지금 당장 다리를 확인해 보세요. 발목 바로 위 정강이 앞쪽을 엄지손가락으로 세게 누르세요. 5초간 누르고 있다가 떼세요. 눌린 자국이 남아 있나요?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2초 이상 걸리나요? 그렇다면 체액이 축적되어 있으며 다리 혈액 순환이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간 낙상으로 모든 것이 바뀌기 전에 행동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5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 국립의료원에서 22년간 진료하면서 본 것 중 그 무엇보다도 두렵게 만듭니다. 매우 신중하게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증상은 너무 무해하게 보여서 제 환자의 90%가 거의 너무 늦을 때까지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종아리 피부를 만져보세요. 어서요. 엄지손가락으로 정강이뼈를 누르세요. 5초간 세게 누른 다음 떼세요. 움푹 들어간 자국이 보이나요? 피부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전에 그 작은 움푹 들어간 곳이 3초 이상 그대로 있나요? 답이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가 지속적 함유 부종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당신의 순환계가 실패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행기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리에 그 자국이 남아 있을 때 그것은 체액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와 조직에 고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정맥이 심장으로 다시 펌프질할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이 너무 약해져서 중력이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3년 전 제 병원에 온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부어 보인다고 말했지만 낮에 시장을 돌아다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계속 의사에게 가보라고 했지만 그녀는 손을 저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일어나서 침대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밤새 다리가 정상 크기의 2배로 부어 올랐습니다. 검사했을 때 우리는 그녀가 심부정맥혈전증에 걸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왼쪽 다리에 혈전이 형성되었고 그 조각이 떨어져 나가 폐나 뇌로 이동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나요? 매일 저녁 무시하는 그 무해한 부은 발목은 신체가 보내는 붉은 신호탄입니다. 혈액이 다리를 통해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고이고 응고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전이 형성되기 전인 지금 바로 행동할 골든타임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 신호를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밤새 발을 높이 올리고 잔 후 아침에 다리를 누르면 괜찮아 보입니다. 움푹 들어간 곳이 빨리 사라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앉아있거나 서 있는 하루를 보낸 후 저녁 6시쯤이 되면 같은 테스트를 했을 때 10초간 남아있는 깊은 움푹 들어간 곳이 보입니다. 정맥이 지쳐 있습니다. 더 이상 중력과 싸울 수 없습니다. 의학적 설명은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다리 정맥에는 혈액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작은 일방향 판막이 있습니다. 이 판막이 약해지면 혈액이 종아리 아래쪽에 고입니다. 압력이 너무너무 높아져서 체액이 혈관벽을 통해 주변 조직으로 밀려나갑니다. 이것이 발목이 붓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누를 때 자국이 남는 이유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지속적 함요 부종을 무시하면 정확히 이 순서대로 3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피부가 색이 변하기 시작하여 발목 주변이 갈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둘째, 지속적인 부종이 조직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피부가 얇아지고 거의 종이처럼 반짝거립니다. 셋째, 정맥성 궤양이 생기는데 이는 산소와 치유 인자를 해당 부위로 가져올 적절한 혈류가 없기 때문에 치유를 거부하는 개방 상처입니다. 저는 작년에 인천에서 오신 초혜 씨를 치료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부은 발목을 무시했습니다. 마침내 저를 보러 왔을 때 그는 6개월 동안 열려있던 제 손바닥 크기의 종아리 아래쪽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경고 신호를 일찍 인식했다면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을 6개월간의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다리를 확인하세요. 양쪽 정강이와 양쪽 종아리를 세게 누르세요. 2초 이상 지속되는 움푹 들어간 곳이 보인다면 위험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6번째 경고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매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증상은 가족들이 가장 흔히 무시하는 것이면서도 완전한 다리 기능 상실의 가장 위험한 예측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6번째 신호는 종아리 아래쪽 피부 온도와 색깔의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지금 당장 종아리를 만져보세요. 어서요. 기다리겠습니다. 손을 놓으세요. 왼쪽 종아리에, 그리고 오른쪽 종아리에 손을 대보세요. 온도가 같나요? 이제 색깔을 보세요. 한쪽 다리가 눈에 띄게 더 창백하거나 더 보라색을 띠나요? 피부가 거의 플라스틱처럼 반들반들하거나 밀랍 같아 보이나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이것이 매일같이 무시되는 것을 봅니다. 가족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데려와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어머니나 아버지의 발이 차갑다고 말하며 그저 더 따뜻한 양말을 샀다고 합니다. 보라색 변색을 보고도 가벼운 부딪힘으로 인한 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추측이 생명을 앗아갑니다. 이런 변화를 보았을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의 온도 차이나 색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는 혈액순환이 이미 위중한 수준까지 악화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체의 혈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발과 종아리로 전달해야 하는 동맥들이 너무 심하게 좁아져서 조직이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개월 또는 수년간 무시된 경고 신호의 결과입니다. 보라색이나 푸른색은 청색증이라고 합니다. 이는 조직이 산소 부족으로 말 그대로 질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창백하고 하얀 모습은 혈류가 너무 제한되어 피부 세포가 영구적 손상의 가장자리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피부가 반들반들하고 팽팽해 보이는 것은 그 아래 조직이 이미 분해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들은 미용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다가가고 있다는 비상 신호입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신 박 씨라는 환자분이 아주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74세 은퇴한 교사셨습니다. 따님이 왼쪽 다리가 오른쪽과 다르게 보인다며 모시고 오셨습니다. 아마 6개월 정도 그랬지만 정상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진찰했을 때 왼쪽 종아리가 오른쪽에 비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색깔은 회색빛 보라색이었습니다. 즉시 초음파 검사를 보냈습니다. 결과는 대토의 동맥이 90% 막혀 있었습니다. 90%요? 완전한 동맥 폐쇄까지 몇 주밖에 남지 않았고 그랬다면 절단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 단계에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님이 그때 모시고 와주셔서 황금 시간 내에 발견했습니다. 영구적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개입하여 혈류를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다리의 온도와 색깔 변화는 사소한 증상이 아닙니다. 재앙적인 실패 전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혈액순환이 실패했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차가운 발을 무시할 때, 변색을 정상적인 노화로 치부할 때, 여러분은 다리 조직이 세포 하나하나 질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다리를 확인하세요. 이것은 양치질처럼 일상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양쪽 종아리를 만져보세요. 온도를 비교하세요. 밝은 조명에서 색깔을 보세요.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다면, 차가움이 있다면, 변색이 있다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저절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순환 문제를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짧습니다. 이 6번째 신호는 여러분의 몸이 다리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모두 주의 깊게 들으세요.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영구적인 다리 손상에서 구한 정확한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아닌 오늘 시작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매 시간마다 황금 시간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종아리 근육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발목 펌프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누워서 발가락을 최대한 세게 앞으로 향하게 하고 3초간 유지한 다음 발가락을 정강이 쪽으로 최대한 세게 당기고 3초간 유지합니다. 각 발에서 이것을 20번 반복하세요. 이 간단한 움직임은 정체된 혈액을 하체에서 밀어내고 중력이 모든 것을 악화시키기 전에 혈액순환을 시작하게 합니다. 강남에서 오신 74대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화장실까지 걷는 것조차 앉아서 쉬지 않고는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발목 펌프를 단 2주간만 한 후에 시장까지 갔다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여러분의 두 번째 심장입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깨워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60g의 흡수 가능한 단백질을 몸에 섭취해야 하며 올바른 공급원에서 나와야 합니다. 붉은 고기가 아닙니다. 가공식품이 아닙니다. 저는 순두부, 찐 계란, 그리고 고등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리가 약해지는 것은 근육 섬유가 적절한 구성 요소 부족으로 분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찐 계란 2개와 순두부 반 모, 거기서 25g입니다. 점심으로 손바닥 크기의 구운 고등어 한 토막, 추가로 20g. 저녁으로 순두부찌개에 계란 2개를 더 넣은 것 한 그릇. 그러면 60g이 완성됩니다. 인천에서 오신 68, 새 최씨라는 환자분의 다리가 너무 약해서 한 달에 3번 넘어졌습니다. 따님이 뇌종양이 있다고 확신하며 눈물을 흘리며 병원에 모시고 왔습니다. 그분의 문제는 뇌가 아니었습니다. 근육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이 정확한 단백질 방법을 40일간 따른 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단계.
매일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정확히 18분간 걸어야 합니다. 아침이 아닙니다. 저녁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리 혈액 순환은 중력이 하루 종일 혈액을 아래로 당긴 후인 저녁에 가장 나쁩니다. 18분 걷기는 다리 근육이 정체된 혈액을 다시 위로 펌프질하도록 강제합니다. 당신의 심장까지 닿습니다. 15분도 아니고 25분도 아닙니다. 정확히 18분이 운동을 너무 오래 해서 혈관을 손상시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걸으세요. 부산에 사시는 79세 환자분인 이 여사님은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수술 날짜까지 잡으셨습니다. 저는 우선 30일 동안 이 18분 저녁 산책을 시도해 보시라고 설득했습니다. 30일 후 통증이 70% 감소했습니다. 90일 후에는 수술을 완전히 취소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는 함께 작용합니다. 아침 발목 펌프 운동은 혈액순환을 재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섭취하는 단백질은 약해진 근육을 재건합니다. 저녁 산책은 다리에 혈액이 고이고 응고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해야 합니다. 한두 가지만으로는 당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결정의 순간입니다. 이 영상을 끄고 제가 말한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후에 더 약해지고 더 의존적이 되고 더 큰 짐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내일 아침 침대에서 발목 펌프 운동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이 당신이 80대에 걸어 다닐지 휠체어를 타고 다닐지를 결정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다리를 보호하기로 다짐하신다면 지금 댓글에 튼튼하게 걷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 다짐을 공개적으로 하여 어길 수 없게 만드세요.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가족 중 60세 이상 되시는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를 휠체어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의학적 사실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즉시 행동으로 옮기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 박사의 7가지 경고 신호 중 어떤 것을 당신의 다리에서 발견하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배우시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위험한 증상들을 무시하고 계실지 모르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조기 발견이 그분들의 이동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